그랬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덕지, 뜻을 얻고, 수조, 비춤을 따라가면, 이 말은 경계를 따라가면 그 말입니다. 경계를 따라가면 실종, 종지를 잃어버린다. 중도의 삶을 살면 종지, 즉 대도를 성취하고, 차별을 따라가면 종지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귀근할 때 이 근과 수조할 때 조는 상대적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근의 상대는 경계가 되고, 조의 상대는 고요할 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이, 그래서 근경적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적이 우리 마음의 정멸하고 텅 빈 입장이라면, 조는 우리 마음이 작용을 해서 어디든지 가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비추면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물이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경계에, 상대에 가면 그 대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것이 옳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건 간에 우리 마음이 가면 어떤 경계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전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라 그러죠. 그래서 적조, 근경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조에서 적이 근본이고 조가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근덕지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지만 수조실족이라 비춤을 따르면, 즉 경계를 따라가다 보면 종지를 잊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본은 중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경계는 차별된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까요? 수유 반조, 짧은 시간에 돌이켜서 비추면 승각전공, 앞의 경계가 공한 것보다 수승하다. 짧은 시간에 돌이켜서 비추면, 돌이켜서 비춘다는 것은 중도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승각전공, 앞의 경계가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각, 도리어 수승하다. 먼저 말했던 짧은 시간에 돌이켜서 비추는 것이 앞의 경계가 공하게 아는 것보다 도리어 수승하다 이런 말인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유는 짧은 시간을 말하죠. 반조는 모든 존재의 중도성을 돌이켜서 비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유 반조, 짧은 순간이라도 그것을 반주할 줄 알면 성각전공이라 앞의 경계가 공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수승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전공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경계를 관해서 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공하다. 있는 것에 대한 집착하지 않고 공함을 먼저 알기 때문에 이럴 때를 전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진명에서는 앞에 있는 경계가 공하게 된 것보다도 훨씬 수승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공간을 통해서 공을 가난단 말입니다. 공간을 통해서 현상을 완전히 공한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지다. 경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중간 과정이고 수유의
반조라 그랬죠. 수위의 모든 존재의 중도적 이치를 반조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비춰본다는 말은 중도적 존재의 원리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조는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경계를 공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유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저희들 경우는 국민학교라 했지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내가 외웠어.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존재 원리를 깨달아 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구구단을 탁 외워버렸어. 그런데 구구단을 못 외우면 돼요.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6번 더 해가지고 계산을 막 합니다.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경계를 공하게 아는 것, 18이라고 답을 내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공하게 아는 것도 상당한 경지다 하는 말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서 18이라 하는 답을 내는 것도 상당한 경지지만, 그냥 3, 6, 18, 8 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존재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구구단을 외우는 것으로서 우리가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3, 6, 18 해버리면 알 것을 어렵게 3을 6번씩이나 더한다. 그러면 얼마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비추어 본다는 말은 중도의 존재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런 뜻이고, 여기서 반조는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경계를 공하게 아는 것보다 이 반조, 중도적 존재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 즉 앞에서 비유했던 것은 그냥 3, 6, 18 이렇게 구단을 탁 외워버리면 빨리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비유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에 불과한데, 비유를 실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은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공하게 아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아는 것, 경계를 공하다 하는 걸 아는 것보다는 그 존재 원리를 딱 알아버리면 뭐 집중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생활 자체가 그냥 중도적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고 없는 것을 없는 대로 보고, 그죠? 그러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공능 또는 가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해해서 내 생활에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도죠. 그런데 있는 것을 없게 한다든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전공전변, 앞의 경계가 공하게 변하는 것은 계유망견이다. 모든 망견을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신신명 공부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신명은 중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신신명에서 인간의 인식작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중도를 통해서. 인간은 전도몽상을 실상으로 착각합니다. 안입이 설신이 색성형 미처법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람의 인식기관 한계는 오류를 유발하거든. 이 오류는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분별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망상이다. 인간은 오름과 그름 앞에서 막 흔들리죠.
옳고 그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고자 일종평해라. 우리 지금 19번 하는데 앞에 10번에서 일종평해하면 민년이 자진한다는 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종평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일종평해, 일종, 공 아니면 유 아니면 공, 또는 간택, 정해, 위순, 순역, 취사, 어디에도, 여기 이 양변에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유자재한 그런 중도를 일종이라고, 일종, 평해. 그렇게 바르게 마음을 품으면, 회는 이제, 품을 해자잖아요. 그죠? 일종 평해하면, 민연자진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이 제법의 실상인데, 일종을 분별심에 의한 옳음과 그름으로 인식하여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이 즉 고지멸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꾸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려면 뭐다? 고지멸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고지멸도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식작용의 시발점이자 핵심인 그 분별심과 탐심의 각성을 이제 강조합니다. 눈앞의 경계가 공한 것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바뀐 것이고 망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아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수많은 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하게 보는 것은 상당한 경지지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전변해 버리는 것이다. 망견에 의지하는 것이다. 왜 있는 것을 없다고 봅니까?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면서 그 없는 면을 함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에 치중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있음과 없음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불용부진이요 유수식견이다. 진을 구하려 하지 말고 또 유수식견 오직 수식견 소견을 쉬어야 한다. 진과 망에 대해서는 경전이나 어록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 우리 앞 학기에서 정도가 공부하면서 불구진 부단망, 진도 구하지 말고 망도 끊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버리지 말고 진도 구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또 정도가 첫머리에는 절학무인 한도인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인생을 제대로 살 줄 아는 한도인은 바람직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앞서 설명을 했는데 진이다 망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초월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진과 망이 실제로 있다 해도 진은 진대로 망은 망대로 그 가치를 다 보아준다는 말이죠.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편중되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를 찾을수록 가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금을 진짜라고 본다면 금을 찾으려면은 돌부터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철, 동, 은 뭐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을 진짜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진짜를 찾을수록 가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신신명의 경지에서는 진이나 망이나 똑같이 치우친 소견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진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이니 망이니 하는 소견에서 쉬어야 한다. 쉬우면 끝나는데 쉬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옳은 것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볼까요? 이견부주 신막추심이다. 이견 두 가지 견해에 부주 머물지 말고 신막 삼가 뭐뭐 하지 마라. 추심 삼가 추심을 하지 마라. 두 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과 망이 두 가지 견해가 되고 공과 유가 두 가지 견해가 되고 또 앞에 공부했던 걸 보면 적과 조, 근과 경 이런 것들이 전부 상대적인 두 가지 견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주 그랬는데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마라. 진이다 망이다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남자다 여자다 그런데도 너무 고집해서 머물러 있지 마라.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지 않다. 누구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일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꼭 너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고집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상황에 따라 남자가 여자 일을 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집안이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다 하는 소견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잔데 하고 그 소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죠. 자기 자리라고 하는 편협된 소견을 갖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살림살이 또는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죠. 의식적으로 세워놓으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오래 살다 보면 저절로 자기 틀과 자기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결국 남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남을 배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인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보이고 즉 배려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견부주 신막추심. 그 다음에 22번 다음 보겠습니다. 제유12 분년실심이다. 제유 막 잊기 시작하면 12 막 옳고 그런 것이 잊기 시작하면 분년실심이야. 분년이 마음을 잃는다. 여기서 분년실심 마음을 잃는다 했는데 마음 심이 뭐냐? 중도를 중도 일심이죠. 중도를 말합니다. 그 제유12 할 때 제자는 겨우 이런 말인데 또 시간적으로 이제 막 하는 이런 뜻도 되죠. 막 옳고 그런 것이 있기 시작하면 제유12 시간적으로 이제 막 시비가 있기 시작하면 아주 어지럽게 분년실심이라 그랬죠. 아주 어렵게 마음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심 즉 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과 존재가 중도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중도로 되어 있어요. 중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중도로 따라가서 살면 되는데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도의 속성이나 중도의 향기나 중도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잊어버려 옳다 그러다 참이다 그지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그 문제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극과 극으로 치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맨 앞에 둘째 달 3번에 보면 호리유자 천지형격이라 그랬죠. 눈꽃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금방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심 즉 중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유12 하면 분년실심이 된다. 분년실심. 오늘 22번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22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5일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부하십시오.